비대문자였을까? 어제 한 3시, 4시쯤에 장난 아니었어. 자, 문제 몇 쪽이냐? 95쪽. 앞으로 계속 분열을 나가나요? 네. 근데 이후에 12월 달에 완전 이제 찐 고일반으로 갈리게 되면은 뭐 월수반, 월금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할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몇 쪽이에요? 95쪽이요. 관계대명사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사에는 크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렇게 나눠지고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지요. I met a man. 나 한 남자 만났어. 걔 우리 동네 살아 라고 하는 것. 두 문장을 이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and를 넣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SV, SV 본격적인 두 개나 이어져 있는 복잡한 문장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왜? 한 문장,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한 문장 안에 똑같은 뜻의 단어 어맨과 he가 두 번이나 들어가. 영어는 경제성을 가진 언어다. 반복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은 무엇으로 바꿔준 것? 관계 대명사로 바꿔준 것이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의 재료 중에 일부가 대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대명사는 격이라고 하는 걸 가지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렇지. 그래서 이래서 이 관계대명사도 이 대명사, 재료로 쓰인 대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주관대, 목관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 사물일 때, 그리고 주격일 때, 소유격일 때, 목적격일 때는 다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두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줬을 때는요, 뒷문장에 있던 대명사를 하나 훔쳐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주어, 목적어, 보어 등등의 역할을 하지. 그럼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뜻일 테니까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은 완전한 내용일까 불완전한 내용일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불완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의 역할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고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뒤에 거 한, 앞에 명사, 뒤에 주어가 동사 한, 앞에 명사 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내용일 거고요. 관계대명사 격 변화. 이 표를 지금 외워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암기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소유격에서는 예전에는 오브 위치까지도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후즈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물 동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오브 위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후즈 뒤에 나오는 명사를 여기 오브 앞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를 설명하는 거야? 선행사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시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얘는 더띵과 위치 또는 대시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지. 영어는 중요하지 않은 말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더띵이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건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줄여서 써준 것이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절은 앞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지만 얘는 특징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what부터 그 덩어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죠?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야 얘들아?
선행사와의 수일치, 그지?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는 이제 선행사와 수일치는지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는요, 뒤에 따로 나오는 명사 있는지. 소유격은 생각해 보시면 my, his, your, her 이런 것들을 혼자서 쓰여 못 쓰여? 안 쓰인다. 왜? 뒤에 명사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whose 뒤에는 따라오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목적어가 당연히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 목적격일 때는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셨고요.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지 얘들아? 생략이 가능하지. 근데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전치사의 목적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전치사를 앞으로 꺼내줬을 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장은 없네. 따로 쌤이 써줄게 하나. I 원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나는 동네를 마을을 방문해서 반고흐가 태어난 동네를 방문을 했어라는 뜻이지, 그지? 근데 이 문장이 반고흐 was born in the town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in을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저 위치는 in의 목적어였으니 in을 근처에다 붙여주고 싶어.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in을 앞으로 당기는 순간 위치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자 소유격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은 되게 또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자 선행사 있고 하고 그다음에 명사. 이때는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왔을 때는 소유격 의식.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어떤 거냐 하고 명사 플러스 비동사하고 얘는 소유격일 수밖에 없다. 왜? 애초에 이 문장 구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문장, 없는 문장.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문장이지. 비동사하고 보어가 왔다. 이 형식이라는 거야.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보니까 동사 앞에 주어처럼 생긴 명사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럼 주격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 소유격밖에 없다. 그래서 소유격을 의심을 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찾아보아라. 그럼 소유격을 의심을 했다. 그 단계는 뭘 하면 되느냐? 앞에 나온 선행사의 명사라고 해석을 했을 때 뒷문장이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안 됐잖아요, 김님. 눈 감고 왜 수업 들어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왜? 다음 관계대명사 절의 위치.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그지? 주절의 주어일 경우, 그 다음에 이 주어 관계사절 동사, 여기 S, 왜 AM, 그리고 문장의 의 여기에 있고요. 선행사가 주절의 목적어나 보어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계사절. 그냥 얘가 선행사 뒤에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다음에 괜찮으세요? 다음 콤마 있는 관계대명사절, 콤마 없는
관계대명사죠. 얘는 그냥 제일 무시하게 뭘 무시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콤마가 없는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우리가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행사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저 말 별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설명해드리고요.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콤마가 있고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이렇게 해석 순서에서 큰 차이가 생기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 얘를 먼저 해석을 하지. 해석 순서가 1번, 2번이 돼. 그녀에게는 파일럿이 된 두 형제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녀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파일럿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 해석에서는 또 어떤 정보의 차이가 생기냐. 이 여자한테는 제한적 용법에서는요. 이 여자한테는 파일럿인 남동생이 두 명 있다. 이 말은 다른 남동생,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 남동생, 경찰인 남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파일럿 남동생만 둘이야. 이런 말. 선생님 남동생, 의사 남동생인 다른 남동생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얘한테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어. 그럼 더 이상의 남동생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세 번째 남동생, 넷째 남동생, 다섯째 남동생이 있어 없어? 없어. 남동생은 두 명이 끝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둘 다 무엇이 된 거라고? 파일럿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소한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해석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본문의 어떤 지문에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뭔가 좀 더 이해를 용이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 콤마 뒤에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that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계속적 용법에서는 콤마 which, 콤마 who, 콤마 whom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 또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when과 where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소수 수업 들으셔요. 그건 또 싫어? 안자는 읽고 싶고 잠자기는 싫고 그지? 잠을 자고 싶은 거야 너야? 자,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고 뭐 지칭 대상이 분명한 선행사에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뭔 말이냐면 봐봐. 요 예문이 너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나는 324m 높이의 에펠탑을 방문했어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상한 거를 못 찾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324m짜리 에펠탑을 방문했어? 그럼 뭐 350m짜리 에펠탑은? 360m짜리 에펠탑은? 다른 어떤 높이의 에펠탑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숨겨진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콤마를 사용해서 작년에 내가 에펠탑을 갔는데 거기는 324m 높이야 라고 하는 에펠탑 하나 있다 라고 하는 이 한정 이제 좀 제한을 설명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니 도원이? 안 괜찮니? 너무 다 아는 내용이라 지겹구나. 그러면 뭐 했는데 오늘? 수요일에 보통 사람들이 왜 금요일은 뭐라 그러지? 불금이라 그러지, 그지? 수요일은 영어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험데이를 불러. 네? 험데이. 홈페이요?
험프가 뭐지? 몰라요. 험프가 낙타 등에 있는 혹 같은 거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날이다. 힘듦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검은 볼것 같아요. 안 돼요. 잘했네. 오빠 일어나셔요. 오빠 일어나. 주는 거좀 물 마셔. 진짜 별 거면 안 돼요. 주는 거좀 했어요? 거울 봐 거울 빨리. 자 거울 봐 거울. 뵙고 싶어요. 다음 그래서 콤마 뒤에 위치 구나 저야.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의 위치의 경우 선행사를요 앞에 있는 명사뿐만이 아닌 앞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career is a historian 역사가로서의 그 직업은요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역사가라고 하는 요게 이 희귀한 직업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도 너가 그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보지 못한 이유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문장 전체가 예로 되고 이 위치는 and is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도 엄청 많네. 엄청 많이 한다고? 맞아. 근데 할 때마다 틀려. 저 공연도 잘하는데. 알겠어. 자, what은 더띵 위치이고요. 선행사 포함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절 해당한다. 그리고 이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과 동시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의문사로서의 역할도 가능을 하지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명사절에 쓰인 what을 무엇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간접 의문문 들어간 것처럼 그지?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단적인 예로 보자면 나 몰라 이것을 이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주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니까 얘를 마치 what을 목관대로서 선행사를 포함한 목관대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근데 그와 동시에 의문사로 보게 된다면 의, 주, 동이지 간접 의문문 명사절로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해. 구조상으로는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만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석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문장을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모른다가 어울리는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가 자연스러운지 얘는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어법으로 이 what이 관계대명사니 의문사니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네. 정신을 차리거라. 심심하고 좋아하는데요. 잘. 왜? 너무 힘든데. 야, 뭐 했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라고? 핸드폰 꺼내지 말고 딱 쉬어. 리얼. 핸드폰 꺼내지 마. 알았어? 너무